트리라는 새로운 자료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소개하고 간단한 트리의 구현 방법까지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트리는 기존에 우리가 했던 리스트나 스택 큐와 달리 복잡한 구조를 나타내는 그런 자료 구조입니다. 리스트 스택 큐는 선형 구조였죠. 다음에 하나가 있어서 1차적인 그 배열로 표현이 가능했었는데요. 트리는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라 복잡한 계층적 구조를 가지게 되는 자료 구조입니다. 트리라는 것은 부모-자식 관계의 노드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응용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 내에 조직을 표현할 때 부서가 있고 그 부서 밑에 또 팀이 있고 팀 안에 소그룹이 있고 이런 형태의 계층적 구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그런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자료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디렉토리 구조가 폴더 밑에 또 폴더가 들어가고 그 밑에 또 폴더가 있을 수도 있고 파일이 있을 수도 있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것도 계층적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폴더 안에 또 폴더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표현할 때도 트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결정 트리라고 하는 것도 트리의 한 예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하나의 책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표현한다면 이런 식이 되겠죠. 북 안에는 챕터 1과 챕터 2가 있고 그리고 각 챕터에는 또 절이 여러 개가 나오고요. 각 절에는 또 소절이 또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이런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디렉토리 폴더 구조에서도 폴더 안에 또 다른 폴더가 들어갈 수 있고 또는 그 안에 파일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리고 폴더 안에는 또 다른 폴더가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계층적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 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에 대해서 true냐 false냐를 가지고 나누어지는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비가 오느냐 yes면 바람이 부느냐 해서 yes면 나가지 않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두 개씩의 갈래길로 나누어져서 밑으로 쭉 내려갈 수 있는 구조 이런 것을 결정 트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트리의 몇 가지 용어를 살펴보면은요. 트리라고 하는 것은 루트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시작 노드를 루트라고 하고요. 그 루트 밑으로 여러 개의 자식 노드들이 올 수 있습니다. 자식 노드는 그 자체가 또 트리예요. 그래서 트리는 그 트리 안에 또 트리가 들어가고 또 그 밑에 또 트리가 들어가는 이런 어떤 순환적인 정의를 가지는 자료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환적으로 정의되는 자료 구조여서 각각의 노드는 트리의 구성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전체의 루트는 부모가 없는 노드, 시작 노드, 여기서는 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 트리라고 하는 것은 노드의 자식들로 이루어진 트리, 그것도 역시 하나의 트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서브 트리를 여러 개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노드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말 노드는 자식이 없는 노드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EFG, HIJ 이런 애들이 이제 자식이 없는 터미널 노드들이고요. 비단말 노드라는 것은 자식이 있는 노드들, 자식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비단말, 넌터미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ABCD가 비단말 노드에 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노드 간의 관계를 표현할 때 부모, 자식, A가 부모 노드면 B, C, D는 자식 노드가 되죠. 그리고 B와 C, D는 서로 형제 노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상 노드는 예를 들어 제2의 조상은 D나 A가 조상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자손은
D의 자손은 I와 J가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 레벨은 루트 노드를 1레벨이라고 하고, 그 자식들은 2레벨, 그리고 그 밑에 자식은 3레벨 해서 부모로부터의 거리를 가지고 레벨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트리의 높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 트리의 높이는 그 트리에 있는 가장 레벨이 높은 노드의 레벨을 우리가 트리의 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차수라고 하는 것은 각 노드에 대해서 우리가 자식의 개수를 차수, 디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A는 루트 노드고요. B는 D와 E의 부모고 B와 C는 서로 형제고 A의 자식들이죠. 그리고 D와 E는 B의 자식 노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B의 차수는 2죠. 자식이 2개니까. C는 차수가 3입니다. 그리고 이 트리의 높이는 I가 전체의 가장 높은 레벨 4를 가지니까 이 트리의 높이는 4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트리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요. 이진 트리는 자식이 2개까지 올 수 있는 걸 이진 트리라고 하고, 일반 트리는 몇 개든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것을 일반 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 하나밖에 없다라면 그건 연결 리스트나 다름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2개까지는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트리라고 하는 거죠. 이진 트리라고 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이 이진 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2개가 되면 두 갈래 길로 계속 펼쳐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가 되는 거죠. 일반 트리는 우리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자식이 몇 개가 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자료 구조가 되기 때문에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진트리에 관심을 가져볼 건데요. 우리는 이진트리란 자식이 최대 2개까지 올 수 있는 트리를 우리가 이진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은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 순서가 있다는 거죠.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노드의 차수가 2 이하다. 자식을 2개까지만 가질 수 있으니까 2 이하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진트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연결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비어있는 트리, 노드가 하나도 없는 것도 이진트리예요. 그 다음에 하나의 노드가 생긴 것도 이진트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진트리의 정의는 공집합 트리가 있고 노드 1개짜리 트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식이 2개 이하로 달려있는 노드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트리를 이진트리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트리인지 검증하는 방법은 A의 서브트리가 2개죠. 그죠? 서브트리가 왼쪽, 오른쪽 2개고 모든 노드가 다 서브트리가 2개여야 됩니다. 물론 서브트리는 공집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2개의 서브트리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이진트리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노드 D 같은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이 모두 공집합인 자식 트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이제 이진 트리라고 하는 트리의 성질을 좀 살펴볼 건데요. 노드의 개수가 n개면 간선의 개수는 n-1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연결이 돼야 되니까요. 우리가 노드가 7개면 간선은 6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진트리의 성질로 높이에 대한 성질이 있는데요. 우리가 노드가 n개면 이진트리의 노드가 n개라면 최대 높이는 n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일 한 층에 하나씩 있는 이런 트리라면 최대 높이가 노드의 개수와 같을 겁니다. 그러면 최소 높이는 얼마냐? 우리가 이진트리에 그 자식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하면 1레벨에는 1개, 2레벨에는 2개, 3레벨에는
4개가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2의 n-1승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n개의 노드의 최대 높이는 n이고 최소 높이는 한 층에 1, 2, 4, 8 이런 식으로 꽉 차 있는 경우에 우리가 그걸 로그 2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꽉 차면 높이 3이면 7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7 더하기 1의 로그 2는 8의 로그 2니까 높이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꽉 차게 만든 높이가 가장 작은 경우는 n에 대해서 로그 2를 취한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진트리를 분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포화 이진트리란 우리가 2개씩 자식을 가져서 그 마지막 레벨까지 꽉 차 있으면 이걸 우리가 포화 이진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 이진트리라는 거는 그 마지막 레벨은 몇 개가 비어 있을 수 있지만 그 위에 레벨까지 꽉 차고요. 그리고 마지막 레벨도 왼쪽에서부터 차곡차곡 채워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완전 이진트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왼쪽은 다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서도 왼쪽부터 채워 나가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완전 이진트리라고 하고 그 이외의 경우, 즉 왼쪽이 비었는데 오른쪽에 뭐가 가서 붙은 트리의 형태는 기타 이진트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화이진 트리는 특별한 성질을 가져요. 우리가 여기다가 레벨별로 번호를 매겨서 1레벨에 1개, 2레벨에 2개, 3레벨에 3개, 그리고 4레벨에 4개, 4레벨에 8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노드를 꽉 채웠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번호를 우리가 1, 2, 3, 4, 5, 6, 7 그리고 8번부터 15번까지 이렇게 번호를 매기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제일 오른쪽을 따라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2의 n승이죠. 그죠? 1, 2, 4, 8, 16, 32, 64 이렇게 내려갈 것이고 이쪽을 따라 내려가면 2의 n-1이죠. 2의 n에서 하나 부족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1, 3, 7, 15 다음은 31이겠죠. 31, 63 이런 식으로 2의 n승 직전의 숫자가 이쪽에 쭉 내려갈 테니까 그렇게 번호가 매겨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 이진 트리는 그럼 뭐냐? 포화 이진 트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번호가 매겨지는데 마지막 줄에서 번호가 왼쪽부터 차례로 매겨지면 되는 것이 완전 이진 트리가 되겠죠. 그래서 완전 이진 트리의 노드의 번호는 포화 이진 트리의 노드 번호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5번에서부터 이쪽이 없으면 완전 이진 트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 이진 트리는 마지막 레벨에서는 오른쪽이 좀 비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포화 이진 트리와 같은 번호로 쭉 매겨질 수 있는 것을 완전 이진 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이진 트리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는데요. 뭐냐 하면 배열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완전 이진 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번호 매길 때 1번부터 왼쪽으로는 2의 제곱으로 내려가고 오른쪽은 2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꽉 채워서 어, 이진 트리가 있으면 번호별로 내가 3번에 있는 값은 어느 노드의 값이다. 이걸 우리가 표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 트리를 표현하는데 배열을 사용하는 게 가능해요. 포화 이진 트리의 정해진 자리의 배치를 우리가 약속대로 그대로 배열에다가 집어넣으면 배열로도 우리가 이진 트리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근데 완전 이진 트리가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칸이 훨씬 많겠죠. 띄엄띄엄 데이터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배열을 가지고 표현하는 건 어렵다라는 거죠. 완전 이진 트리일 때는 이렇게 배열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진 트리를 완전 이진 트리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완전 이진 트리에서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1번이라고 하는 노드의 자식은 왼쪽 자식은 항상 곱하기 2예요. 모든 노드의 왼쪽 자식은 인덱스를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라는 노드의 왼쪽 자식은 4, 5라는 노드의 왼쪽 자식은 10. 이렇게 우리가 노드의 번호로 트리의 자식 노드와 부모 노드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 이진 트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